트럼프 김정은 시즌 2 북한이 돈이다. 종북 타령하고 있을 때 우리 북한 가서 돈 벌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 트럼프가 스카우트할 준비를 하고 있는 대북 문제 전문가. 스카우트 제안을 안 받으셨어요? 예, 올지도 모르겠네요 이 방송. 그럼요 실제로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휴민트 정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특히 이제 한일 정보 교류 협정인가요? 그 지소미아. 예. 지소미아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도 휴민트 정보는 자기들이 그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있지만 우리나라 그 탈북자들 북한 이탈자들 이분들 통해서 또 우리가 뭐 직접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보기관들이 갖고 있는 휴민트 정보가 세잖아요.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럼 이제 그거를 총괄하고 있는 진영환 교수를 뭐 미 국무부에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우리말 통역하셨던 그 여자 이 교수님이라는 예. 그분도 원래 이화에 대해서 강의하시다가 미 대사관에 일 도와주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적자시죠 지금은. 그래요? 정봉주 TV 도와주시다가 트럼프한테 가는. 네, 물론 저는 뭐 가지 않고 김해가 워낙 전 좋습니다만. 근데 그때 오래전이지만 정말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그 휴민트들이 북한에 잡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 트럼프 정부 일기 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그 간첩들을 풀어줘요. 아마 3명이었나 기억하는데,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기 전용기를 타고 평양 가서 데려오거든요. 데려왔을 때, 그러니까 2018년 6월 정상회담 직전이었죠. 미국 내 분위기가 그걸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때 미국인 3명인가 이제 비행기에서 딱 나오려고 할 때 계단을 트럼프가 올라가서 그들 비행기 바로 문 열리는 곳 앞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악수하고. 그때 우리 그 통역하시는 이 교수님이 뒤에서 통역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야 역시 이게 휴민트였구나. 무슨 얘기냐면 미국 국적자, 미국의 시민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미국 국적자라는 세 분이 얼굴이 아시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연변 조선족이라든가 탈북자 둘 중에 하나였던 것으을 보여줍니다. 간첩 행위자로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북한에 잡혀 있는 미국 시민, 미국 국민. 근데 영어를 못해. 영어를 못해요. 결국은 탈북자나 조선족들을 휴민트로 쓰다가 이 사람들이 잡혔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데려갔는데 아마 이 사람들 미국 땅 처음 해봤는지도 몰라. 그러네. 국적은 줬고 패스포트도 줬는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누군지도 모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왠지 키 큰 사람이 쑥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CIA나 이쪽의 휴민트들이었구나. 재밌는 게 이제 우리 특정 방송 그 북한 관련 프로그램 보면 그 탈북자들이 나와서 한 20-30명 때려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사회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그 얻게 되는 정보를 탈북한 다음에 더 많이 얻게 되었다. 그렇죠. 국정원을 통해서. 한국에 오셔서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 가지고. 왜냐면 국정원 쭉 그 얘기해주고 왜냐면 북한은 오늘 얘기 주제 중에 하나인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무척 폐쇄적인 사회인 줄 아는데 중국도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이사 가서 살려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북경 베이징 가서 살 수가 없죠. 아니 베이징에 살던 사람이요 우한으로 가려고 그래도요 우한시에서 또 허가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중국 인구가 워낙 많아서 통제가 안 되니까. 뭐 15억이 베이징에 몰려오려고 베이징 큰일 나겠죠. 그래서 막 이주 못하는 게 무슨 특별히 자유의 이게 엄청난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주나 거주를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북한은 그게 좀 심하다. 특히 이제 평양으로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웃돈 주고 평양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도. 돈 줬다고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집을 구하거나 왕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 주소지를 가지고 사는 건 안 되는 거죠. 주소지를 갖고. 그러니까 주소지를 가져야 학교 자녀들 나면 학교도 보낼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평양으로
들어와서 살고 싶은 욕구는 많은가요, 북한 사회에서?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북에서 그동안 혁명의 수도 평양 그리고 모든 재화와 용역 그다음에 이런 물건들은 평양 먼저 공급하라. 김정일 시대 그 김정일 조작을 보면요. 예. 깜짝 놀랄 정도예요. 뭐 황해남도에서 과일이 많이 생산되잖아요. 사과 이런 거 생산되면 김정일 위원장이 옛날에 그랬어요. 가장 먼저 평양 시민들에게 공급하라. 이게 김정일 조작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가장 먼저 좋은 감귤을 서울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그럼 아마 우리 뒤집어질 거예요 그게.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평양 사람들 특별히 우대할까요? 그러니까 평양은 가장 혁명성이 강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혁명의 사는 도시. 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추방합니다. 그래도 훌륭한 사람은 데려오고. 그러니까 평양에 살다가 문제가 일어났다. 예.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추방하죠. 그냥 단지 한 그 북한의 수도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예. 정치 사상적으로 당성이 높거나 예. 혁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순혈 혈통이 살고 있는 곳, 이러한 좀 정치적 개념이 있는 북한의 거예요. 엘리트들이 사는 곳이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수도 개념과는 조금 다르네요. 네, 다르죠.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거는 그 제한이 없이 누구나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시군별로 1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게 시군에서 수석 차석 정도 돼야 시군 교육위원회에서 배정을 해줘요. 그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증을 줘요. 그럼 가서 시험을 보는데 한 2대1 정도 경쟁률이 정도 되죠. 그거는 지금 중국도 베이징 대학에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누구나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등수 안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자격을 칭화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 베이징 대학 그것도 비슷한 시스템이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거기서 시군 교육위원회라든가 예. 거기에 고위 관료 또 시군의 고위 정치인 뭐 시장 우리 거기 인민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또 인민회의 국회 지방의회 뭐 여기 힘 있는 사람들이 2등이나 3등인 자기 자녀를 1등하고 뒤바꾸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북한의 드라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라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는 북한에도 그런 일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고 해갖고 아무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냥 그 잘 아시는 우리 탈북하신 그 뭐 일간지 기자 우리 대학원생 주모 기자. 주모 기자에 따르면 김일성 대학이 절반 자기가 그 친구도 김일성 대학 출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영어과. 예. 절반 정도는 순수 실력으로 오는 것 같고 절반 정도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예에서 오는 것 같다. 네트워킹을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기부금 입학도 있고요. 학교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열심히 시작. 근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역에 이렇게 할당하는 거는 조금 더 그 좀 발전된 게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인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이나 이런 쪽에서 완전히 몰려갖고 들어오잖아요. 강남대학이 돼버리고 있죠. 그렇죠. 강남대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역 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네.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건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했다가 이제 무너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건 또 미국의 하버드하고도 또 제도가 비슷하네. 하버드도 전국적으로 균형 선발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정확하게 자격이 있을 때만 지원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종합대학이나 좋은 대학 가서 예. 거기 나오면 그 다음에 직장을 평양에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중앙당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훌륭한 대학을 나온 친구들은 대체로 평양에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양 시민이 되는 거죠. 과정이다.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광고를 좀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는 사진을 보게 되면 저게 2007년도 제가 머리가 막 열심히 빠질 때 모습입니다. 머리 빠지신 분들, 특히 윤석열 정권 탄핵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머리 많이 빠집니다. 저 때의 저 머리와 지금의 제 머리를 비교해 보시고 네이버에서 나라모 검색해서 나라모 열심히 드시다 보면 여러분도 풍성한 모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드시면 그때부터 효과가 좀 나오고요. 뭐 일주일 먹었는데 안 난다 그러면 안 납니다. 일주일 먹어갖고. 예, 한 3개월 정도 드시다 보면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역시 나라모가 최강이다. 그리고 40여 가지 식물 공유로 했기 때문에 특히
걱정하는 남성 건강에도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나라보 네이버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평양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평양도 우리가 이제 강남이 있고 뭐 서초구도 있고 송파도 있고 강남 3구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선호하는데 예. 오세훈이 이제 뭐 강남의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을 풀어갖고 지금 강남 땅값만 지금 천정부지로 쏟고 있거든요. 다시 또 참 오세훈 정치하는 거 보면 참 못해요. 네. 표정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진심 어린 그런 말이나 표정이 네. 나오질 않아요. 한간에 그런 소문도 있잖아요. 대통령 출마하고 싶지만 출마 자격이 안 된다.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예? 네, 5세. 5세. 오세라. 그건 이 쌍팔년도 개그인데 그런데 터지시네. 아니 근데 정말 정치하는 거 보면 잘못해요. 어쨌든 평양에도 그런 지역들이 있나요? 평양을 저는 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3번 이제 가서 쭉 다녀봤고 계속 연구를 하셨으니까. 물론 이제 최근 간 거는 벌써 이제 15년이 됐는데 2012년 이후에 많이 바뀌긴 했어요. 예전에는 북한은 대동강을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는 북과 남, 강북, 강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로 이제 강동, 강서로 표현합니다. 그쪽은. 강동, 네, 강서. 강동, 강서로 표현하는데 대동강 남쪽은 굉장히 낙후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각도 호텔 같은 데 있어서 이렇게 쭉 보면은 강 위쪽 김책대학이 바로 보이고 그 위에 저 유경 호텔도 보이고 고려 호텔 보이고 뭐 이런 데는 좀 번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 남쪽은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남쪽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이 지난 4년 전이죠. 2021년에 과거 5년 동안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뭐 코로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기 유엔 제재 때문에 인정하고 평양에 5만 호 건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뭐 완성돼가고 있거든요. 4만 호 가까이는 거의 된 것 같고 최근에 다시 마지막 1만 호 건설을 지금 또 시작을 했는데 올해가 마지막 5만 호를 완료해야 되는 해입니다. 25년도가. 네, 25년. 2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5개년 계획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네. 26년 1월 달에는 9차 당대 열면은 그 성과를 또 공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그다음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는 뭐참 많이 알려져 있는 미래과학자거리. 과학자거리. 네. 그 초창기에 제일 처음 한 예. 데가 이제 미래과학자거리가 이게 2016년에 완성이 됐고 요거는 이제 평양 중심부에서 그 망경대 있지 않습니까? 예. 김일성의 고향이라고 하는 남포시 바닷가 쪽으로 가는 길로 가다 보면 바로 거기 좀 슬럼집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싹 밀고 엄청난 좋은 빌딩들을 올리고 그 과학자들 집을 거기 많이 줬습니다. 김일성 대학 교수, 뭐 김책대 교수뿐만 아니라 연구원들, 그다음 기상청 건물도 거기 새로 멋지게 지어가지고 했고 거기가 2016년이고 그 이후에 여명거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여명거리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도 예. 카퍼레이드를 할 때 4.25 문화회관에 있는 영생탑 거기서 딱 좌회전해가지고 쫙 여명거리를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이제 조금 가면 오른쪽에 김일성 대학이거든요. 김일성 대학 있고 옛날에는 그냥 5층짜리 아파트들이 있었던 데를 다 밀어가지고 60층, 80층짜리 이런 것들이 쫙 들어섰는데 그게 그 금수산 태양궁전까지 약 3.5km 정도 돼요. 예. 거기가 여명거리거든요. 여명거리. 여기가 아파트 값이 좀 비싼 데죠. 근데 원래는 북한에서 가장 비싼 지역은 평양역 앞이었거든요. 예. 거기는 이제 여명거리 쪽에는 반대쪽입니다. 반대쪽인데 동쪽이죠. 평양역이 있고 평양역에서 다리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주로 많이 가는 양각도 호텔이 있는데 이 평양역 앞이 고위당 관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도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명거리 아파트보다 여기 평양역 앞이 더 비싸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좀 오래되긴 했어. 억대입니다. 억대인데 근데 우리 돈으로 계산했을 때. 예, 아니 우리 돈으로도 적어도 한 비쌀 때는 2억에서 3억까지도 갔었던 것 같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면서 좀 빠졌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외국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를 살려고 막 노력 중인데 아직까지 그 성공은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교수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
대학원생 중에 한 분입니다. 오, 좀 독특하신 분이네. 네, 독특하신 분이죠. 잘 아시는 분인데 예. 나중에 또 근데 이제 최근에 그 2021년 이후에 여러 지구 1만 호 건설하면서 만든 것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역시 보통강변 강한 다락식 주택. 보통강이라는 게 대동강에서 북쪽으로 난 지류인데 예. 여기에 김일성 집무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역사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김정은이 거기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최고급 아파트, 복층 아파트도 있고 일반 아파트도 있는데 최고급으로 지어서 북한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하신 훌륭하신 분들을 거기에 입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아시는 북한의 나이 드신 할머니 아나운서 리춘희 아나운서가 제 1호로 준공식 때 김정은 손잡고 같이 그분의 집을 방문하는 게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개가 됐죠. 아니 그럼 그게 소유자가 본인 소유가 되는 겁니까? 북한은 주택은 아직까지는 소유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죠. 점유 개념. 점유 개념. 근데 점유권도 사고 팝니다. 아니 예를 들어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토지는 국가 소유고 그다음 50년 점유 아니에요. 중국도 지금은 소유가 다 되도록. 소유가 되도록. 네, 지금은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또 바뀐 것 같더라고요. 중국이. 북한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이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평생 점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권도 상속도 돼요. 그게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다만 토지가 이제 국가 네, 소유로 토지는 돼 국가 있고 소유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 국가가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돼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쫓겨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집을 지어서 일로 이사 가세요. 그럼 가죠. 그 이번에 뭐 송산 송화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또 화성지구 여기에 새 아파트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1만 호들. 그분들은 결국 다 옛날 아파트 살던 분들 자 이쪽으로 옮겨가세요. 그럼 다 좋아서 옮기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아파트 원가 공개 안 하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모든 건축 자재가 북한에 다 있단 말이에요. 전자제품은 물론 새로운 거는 수입을 해와야 되지만 그런 거는 제재 대상이지만 예. 콘크리트, 철근 뭐 등등 그렇죠. 유리공장 해가지고 모든 원재료가 북한에 다 있고 그다음에 건설 노동력은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 원가가 우리보다는 굉장히 저렴할 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모든 자재를 다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우린 노동력 인건비 자체가 너무 엄청나게 세니까. 비싸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가 이제 침체되어 있는데 원자재 상승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도 죽어 있는데 건설 경기를 뭐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진보 보수적 관점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건설 경기가 살면은 일반 서민 경제도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건설 경기가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재가 너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원자재 자급자족이 가능하니까. 예, 거의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런 걸 위해서는 건설 단가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안 들어갈 수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남북한이 경제가 뚫려야 되네. 그럼 좋죠. 야, 네. 아니 건설 자재가 거의 100% 자급자족 된다고 하니까 충격이네요 이게. 그래서 놀라운 거는 지금 벌써 1년에 1만 호씩 그러니까 5만 호를 짓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진짜 잘 짓는 것 같아요. 그 외관상으로는. 외관상으로 저는 2016년에 과학저고리를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렇죠. 과학저고리 물가가 거의 서울의 중심지 물가처럼 근접하게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그때 당시에 볼 때도 2019년, 18년 이때도 한 3,000원, 2,000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물가는 외국인들한테 받는 물가랑 내국인들하고 주민들한테 물가가 다르거든요. 그렇구나. 주민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북한 최근 뉴스들 이렇게 보시면서 북한 시내 모습을 보면 여기 시내만 이러겠지 하는데 지금은 시내만이 아니라 북한의 시골 마을에도 시골 마을도 완전히 새 저층 아파트들로 쫙 바뀌고 있거든요.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북한하고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재화가 어디서 오느냐? 그 아무리 작은 경제 규모지만 거기서도 이게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이 얘기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우리하고 이렇게 거래하고 우리하고 조금만 유통이 되면 엄청난 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건설하시는 분들도 북에 관심이 많으셨었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우리 이 방송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시즌 2 북한이 돈이다. 너희들은 중국 타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북한 가서 돈 벌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를 살리는 방송 북한이 돈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 진희광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좀 있어 우주 최강으로 네. 갑니다. 우리가 이제 궁금하단 말이에요.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평양에 들어와서 기술성 종합대학교 네. 들어오려면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네.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했는데 북한도 이런 교육열이 우리나라 대치동 요즘에 이제 그 대치동 교육열 이른바 그 이수지가 도침하면 지금 뭐 그 조회수가 700만 800만 나오거든요. 네. 북한도 그런 교육열이 있는지. 근데 저도 이제 좀 재외 동포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선 사람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아,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예. 교육열은 다 높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은 교육열만 높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데이터 통계를 보면 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늘 이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과외를 경험한 분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북한에서. 네. 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모들 인터뷰겠죠. 예. 물론 본인들도 그 경험이 있겠지만 거의 한 45% 이상이 과외 경험을 했어요. 평양 출신이 아닌데도 그냥 그렇죠. 탈북자가 전국에서 나오는 거니까. 탈북자는 전국이긴 하지만 대부분 두만강 접경 지역에서 그렇죠. 예. 85% 이상 거기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보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평양은 더하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주로 예전에 많이 했던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음악은 과외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예, 외국어, 영어나 중국어나 이 외국어 과외도 많고 그다음에 과목별 과외.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각각 다 45%가 넘어요. 그 외에 뭐 이제 무용이라든가 스포츠 이런 과외가 만 10%에서 20% 정도. 그럼 생활 수준도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긴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삶의 수준은 지금 굉장히 올라갔어요. 예. 가정 형편이 좋든 안 좋든 교육열이라는 건 교육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조선 때나 옛날에도 그냥 총 서당에 막 보내고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하듯이. 네. 그래서 그 학원은 존재하지 않는데. 학원은 예. 근데 이제 일종의 그 무허가 학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과외가 많았었잖아요. 과외 우리도 학원보다도. 네. 학원 가는 게 아니라 그 뭐 교육대학 다니는 대학생 또는 학교 선생님 그건 불법 나중에 예. 불법이 됐지만 그 집에 가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좀 잘 사는 학생 집에 학생들이 모이고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고. 그렇죠. 북한도 그런 식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기억이 나는 게 우리 그 옆방에 젊은 부부가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하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학원은 아니고 과외를 운영한 거예요. 부부가. 네. 그러니까 아마 좀 교육도 있고 그런 분들이 무슨 사정으로 그쪽 와서 살고 대학도 나왔던 분들 같아. 젊은 부부인데. 그래갖고 그 사모님 남편 해갖고 따로 이렇게 과외를 계속 그 방에서 단칸방에 이렇게 살고 계셨거든요. 아마 북한도 그런 풍속도가 아닐까 지금. 왜 그러는 거죠? 그 주로 이제 선생님들. 예.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뭐 달걀이라든가 뭐 야채라든가 뭐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거기에 모여서 공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면 선생님 그만둬요. 학교에서 받는 월급이라는 거는 공식 월급은 그냥 흉내 내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만두고 선생님 출신들이 그냥 자기 집에서 불법 학원을 차리는 거죠. 아 지금 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오. 그렇게 해서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은 오전 수업 이후에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와서 특별 활동하거든요. 점심은 무조건 집에 가서 먹게 돼 있습니다. 다 근처에 살기 때문에 급식이 없죠. 북한은. 도시락도 안 싸고 다녀요? 그 북한은 도시락이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직장 옆에 주택에다 살잖아요. 그럼 직장인들도 집에 가서 먹고. 아 맞아. 사회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직주거리가 짧은 거예요. 직장과 거주 지역. 가치 배치 때문에. 뭐 예전 얘기입니다만 개성공단 근로자들 우리가 직장에서 백스물 세계 기업들이 있었을 때 예. 급식해서 주고 싶었는데 북한이 안 된다. 가서 먹고 와요? 감사하긴 한데 우리는 급식 개념이 없는데 이 사람들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고심한 게 그러면 밥을 싸오면 우리 기업들이 국과 반찬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건 어떠냐. 그거는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밥과 그죠? 도시락 밥만 싸오고 이야. 우리가 매일 아침 식자재 트럭이 개성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진짜 잘해줬던 것 같아요. 국 그 당시 영상에는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국에 생선 한 마리씩 다 야채 매일 아침 신선한 야채로 묻혀가지고 반찬해서 주면 진짜 맛있거든. 우리는 산의 식당 개념이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잘 먹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 뭐 놀이도 하고 운동 탁구도 치고 기타 치고 놀고 굉장히 즐거운 생활들을 했었죠. 야, 그 개성공단을 인민의 낙원으로 만들었었네. 그래서 어쨌든 점심은 무조건 집에 가서 먹고 오는 게 기본이고. 먹고 와서. 그래서 오전 수업 이후 점심 시간이 한 2시간 가까이 되죠. 갔다 와야 돼.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는 특별 활동, 즉 북한 말로 소조 활동. 혁명 소조 기억난다. 삼대 혁명 소조도 일종의 소조인데 학교에도 소조 활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룹 활동, 그 클럽 활동이죠. 클럽 활동, 서클 활동이죠. 그래서 음악 클럽도 있고, 그다음 체육, 그다음 뭐 예술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소조가 또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북한의 이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게 우리가 입시 위주의 그 교육과는 달리 문화예술 쪽도 이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우성 동생이 그 유가려가 그 국정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갖고 오빠가 간첩 활동했다 이걸 증언하게 만들었었잖아요. 위증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진실이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막 울면서 방송에서 이제 얘기하고 그러다가 유가려가 다 풀어져갖고 그때 제 방송에 나와서도 뭐를 했냐면 노래를 불렀어요. 기억이 나는 거. 기타를 치면서. 네. 근데 수준급이에요. 네. 그랬더니 작곡도 할 줄 안 되는 거야. 그 어떻게 작곡을 할 줄 아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배워요 그래. 우리나라가 음악 미술 이런 게 입시 위주로 되는 반면에 네. 정말 개인들이 재밌게 할 수 있게끔 그 교육이 제대로 됐던 거예요. 모든 학생들은 거의 악기를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불렀던 기억이 있다니까요. 다만 악기를 선택을 하죠. 뭘 할지. 그건 우리 제일동포 조충현계 조선학교도 똑같습니다. 거기 한국학교도 마찬가지고.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은 무슨 악기, 2학년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6학년을 졸업할 때쯤 되면은 적어도 악기 몇 개는 수준급으로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북한 어린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제대로 미술도 음악 소조 하면은 제대로 배우죠. 그러다 아주 잘하는 애들은 뽑혀가지고 도, 군, 시, 소세지 그래서 소재지에 아주 그 학원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다음 평양에도 있고 그 소년궁전이라고 완경대 소년궁전 그런 데로 보내줍니다. 아주 잘하는 애들. 알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는 사진을 보게 되면 저게 2007년도 제가 머리가 막 열심히 빠질 때 모습입니다. 머리 빠지신 분들, 특히 윤석열 정권 탄핵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머리 많이 빠집니다. 저 때의 저 머리와 지금의 제 머리를 비교해 보시고 네이버에서 나라모 검색해서 나라모 열심히 드시다 보면 여러분도 풍성한 모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드시면 그때부터 효과가 좀 나오고요. 뭐 일주일 먹었는데 안 난다 그러면 안 납니다. 일주일 먹어갖고. 한 3개월 정도 드시다 보면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역시 나라모가 최강이다. 그리고
40여 가지 식물 공유로 했기 때문에 특히 걱정하는 남성 건강에도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나라봉 네이버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가서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켜야 돼. 예. 이 학업열, 예. 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치동 치맛바람 예. 이 정도 수준의 교육열이 있겠죠. 없진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렇게 드러나길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합법적인 건 아니니까. 아마 우리 어렸을 때 과외 받는 그럴 때 열성적인 어머니 아버지 수준 그 정도 수준인 걸로 보여지고 그 이상은 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북한에 이제 외국인 영어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데 그게 다 쿠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알려진 사례들도 있죠. 그러다가 한국 넘어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쿠바에서 어린 나이에 유학 간 거죠, 일종의. 북한으로. 네, 북한에서 학교 생활도 하고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국어 선생도 하고. 그렇죠. 근데 쿠바는 스페인어를 쓸 텐데. 근데 이제 미국의 식민지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스페인에서 독립할 때 미국이 그 숟가락 얹어서 도와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통치 기간이 있었고 미국의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 어쩐다 하다가 결국은 이 체 게바라와 그렇죠. 카스트로가 나서서 그걸 결국은 이제 막은 건데 여전히 아직 쿠바 안에 관타나모 기지는 미군령이잖아요. 미군령이죠. 아직도.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영어가 거의 뭐 거의 생활 영어처럼 생활권처럼 이렇게 되어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거기에 할아버지 아저씨들 옛날 그 쿠바 독립하고 나서 독립 이후에도 그 초대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은 친미 정책을 결국은 이제 그 카스트로 혁명에 무너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영어권의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 이민도 많이 가고 또 그러니까 플로리다나 조지아 이쪽에는 쿠바 이민자들이 많죠. 근데 쿠바는 미국으로 그 배 타고 또는 넘어갈 때 막질 않아요. 우리 뭐 탈북자들은 못 하잖아요. 근데 쿠바는 가족들이 다 해안가에 나서 빠이빠이 조심히 잘 가. 쿠바에서 미국을 할 때 미국 쪽에서 막을 거 아니에요. 미국 쪽은 당연히 막겠죠. 쿠바에서는 막지 정부가 막지는 않습니다. 맞아. 그 보도도 봤던 거 같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영어로 오래 있었고 미국 문화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영어 이주자도 많고 영어권으로 봐도 뭐 친척이 많이 있다 보면 또 이제 또 아름아름 또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렸을 때 북한으로 유학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로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쿠바 사람들이? 그런 경우. 야 그런 분들 방송에 출연시키면 재밌을 텐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외국어 교육은 북한 선생님들이 직접 하세요. 잘하나요? 저는 뭐 평양 갔을 때 조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외국어를 이렇게 발음을 잘하지? 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어디서냐면 그 만경대 그 김일성 생가 그러니까 거기에 안내원들은 가장 뽑혀진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과거 수령님의 생가에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중국말을 하는 친구하고 두 번을 봤는데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를 두 번째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중국말 너무 잘하길래 중국을 언제 다녀왔냐 했더니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그 정도로 죽을 만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국어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 간의 토론회가 굉장히 많아요. 교장 선생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러면 선생님들 싫어하시겠지만 교장 선생님이 직접 수업 참관을 자주 해요. 학교 수업하고 있는데 영어 수업하고 있다 뒤에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앉아요. 그래서 들어요. 다른 선생님한테도 가서 또 듣고. 그래가지고 거기 수령들도 현지 지도 교육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으니까 주로 현지에 가갖고 이렇게 참관하고 이런 게 일상적인 문화가 됐겠네요. 장학사가 오실 때나 한번 들어가는 거지. 교장 선생님이 늘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잘 못할 경우 잘할 경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모아서 또 토론하고 다른 데 가서 좋은 영어 선생님들 하는 걸 녹음해 와가지고 그걸 배포해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고 지독히 노력하죠. 그래서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 없는데 뭐 네이티브인가 할 정도로 영어도 그랬겠네. 영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우리는 이제 러시아어를 한 지가 역사가 얼마 안 되는데 예. 90년대 대세 뒤늦게 우리는 시작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미 70년대 초 김일성이 그 교실을 내립니다. 영어 공부를 잘할 때 되어요.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영어 공부를 철저하게 시켜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전투기 몰고 넘어온 그 어떤 그 군인 탈북자 얘기가 우리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모 소령. 그렇죠. 예. 북한은 영어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막 영어 공부하기 힘들다 이런 예. 얘기. 북한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죽도록. 원래 어학이 사회주의 국가의 집중 교육의 산물이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가 더 잘. 영어 전문가. 예, 사회주의가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딜이 외워야 되거든, 그냥. 근데 북한은 뭐든지 하면 예. 항상 자아 비판을 당하기 때문에 자아 비판하고 또 총화 때 비판을 당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외나 이런 게 사교육이 예.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긴 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예. 그렇게까지 아직은 도드라지는 측면은 없는 것 예. 같다. 그러니까 수학도 우리만큼은 아니어도 세계적인 수준, 우리가 워낙 뛰어나니까 세계적으로 우리의 버금가는 수준까지. 아, 요즘 우리나라 수학 중국에 다 밀립니다. 중국에 다 밀려요. 지금 수학 천재들 의대로 가는 걸 다 이과로 돌려야지. 그 IT 쪽으로 돌려야지 큰일 났습니다. 아, 진짜 북한의 천재들도 많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인구가 우리 절반이니까 네. 적어도 절반만큼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원래 보통 이제 그 이 기후적으로 예. 조금 적당히 추운 지역의 그 기후가 머리 두뇌 생성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동서남북이 아니라 예. 추나 추동 때문에 머리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 예, 그런 설이 있죠. 뭐 입증은 안 됐지만. 1년 내내 더우면 공부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 머리가 아프잖아. 일단 더우면 네. 또 1년 내내 러시아처럼 1년 내내 추우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 머리도 좀 시원할 때도 있고. 그래서 1년에 적어도 몇 달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후가 예. 있지 않습니까? 결국 대한민국 이렇게까지 지금 발전한 게 교육열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예. 북한의 교육열도 조금 아직은 과한 측면은 아니지만 꽤 열기는 있다. 아유, 그렇습니다. 아주 열심히들 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의 천재와 그 카이스트의 천재와 김책 대학의 리과대학교의 그 천재들하고 한번 붙여놓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리과대 출신들 한국에 와 계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분 되거든요. 예. 오. 이건 우스갯입니다만은 한 분은 저랑 같은 84학번 이에요. 예. 좀 알려진 분인데 근데 이제 대충 말 틀려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우리보다 대학을 2년 먼저 가거든요. 아, 말 틀면 안 되죠. 안 되죠. 바로 잡아냈죠. 넌 한국식으로 하면 86이다. 아, 거기는 9월 학기인가요? 3월 학기인가요? 9월에 시작했어요. 9월 학기죠. 지금은 4월에 합니다. 아, 4월에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하시지 않게. 근데 이제 지금 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이제 초등학교가 4년이었던 게 5년이 돼서 이제는 한 학번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 알겠습니다. 북한의 교육열도 남한의 대한민국의 교육열 못지않다. 못지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무 나라무 내 머리 나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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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나라무 탈모엔 나라무 내 머리 나라무